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1,776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000명대가 오래 갑니다. 어제는 1,700명대가 또 넘었고요. 한 달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 지금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일주일 전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 세 분이 돌아가셨고 위중증 환자도 오늘 발표 보니까 369분이 지금 위중증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예. 어제는 329명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루 사이에 40명이 늘어난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다음에 바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는 않고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걸로 봐서 네. 앞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누적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4차 대유행 원인으로 생각하는 뭐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수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정부가 좀 이 통신사들이라든가 이런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예. 지난주 이제 전체 이동량이 직전주와 비교해서 상당히 이제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해 있다. 이 점을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늘어나긴 했는데 이 늘어난 어떤 그 직전주와 비교해서 지난주에 이제 늘어난 어떤 이동량이라는 게 1% 미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폭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직전주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이제 6%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의 이동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지금 어떤 확산세가 비수도권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어떤 원인이다. 원인 중에 하나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볼 때 여전히 어떤 그 휴가의 영향, 그다음에 거리두기의 피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요소들이 더 이제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이냐를 봤을 때는 네. 이 숨은 감염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방역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각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을 이제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거리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상당히 지금 상황을 이 교착 국면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 발표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다시 전해드리면 후보자입니다. 송두환 법무법인 전 헌법재판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포함해서 6명의 차관을 인선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자막으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 비수도권 확산세가 좀 더 심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른바 핀셋 그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일단 지자체마다 지금 거리두기 수준이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4단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어떤 이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강화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꼭 4단계가 아니더라도 3단계인 경우에도 이러한 좀 강화된 기준을 따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좀 이제 밤늦게까지는 하지 않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시간 종료를 좀 앞당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를 들면 대전의 경우에 지금 이 확산세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을 한다.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3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강화된 이제 수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좀 유흥시설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좀 감염의 어떤 고리들이 형성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 금지를 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고 앞서도 보셨듯이 대구의 경우에 지금 또 상황이 상당히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하고 태권도장에서 교차 감염이 쭉 일어난 그러한 정황들이 있는데 또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어떤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핀셋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핀셋 방역이라고 해도 저희가 기존에 계속 강화된 방역 조치할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경남 지역도 지금 하루에 거의 1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김해, 함양, 함안은 4단계를 시행 중이고 창원은 내일부터 4단계를 할 것이다. 근데 경남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4단계를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런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3단계에서 조금 더 추가된 핀셋 방역 조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신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는 좀 인구 밀도가 많고 유흥시설이나 다중시설이 많은 어떤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은 이제 핀셋 방역, 특히 이제 필수도가 좀 떨어지는 그리고 역학조사가 어렵고 전파가 빠른 그 유흥업소 중심으로 조금 집합 금지를 하고 충분히 손실 보상을 해드리고 예.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3단계를 유지하지만 보다 조금 효과가 높은 강도 높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가되면서 어떤 필수적인 활동을 최대한 좀 보장하는 그런 방역 조치가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넓게 뭐 4단계를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도시도 있을 텐데 그 도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풍선 효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어떤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뭐 네. 유흥업소 그쪽으로 원정을 가시거나 모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설이나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풍선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님은 이제 이번 주까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4주째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또 바뀔지 그냥 갈지를 그 방역 당국이 결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상황이면? 네, 일단 최근 한 달간의 어떤 변화를 좀 경과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은 확진자 규모는 늘어나고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빨라지면서 네. 전파 양상의 속도가 빠르고 조용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양상으로 바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말씀하신 생활방역위원회 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당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회의록도 한번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선의 어떤 선택 과정인지 이런 걸 좀 거꾸로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 규모가 적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낮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 수 추세를 유지하는 노력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1,500명, 1,700명대에서 드리는 노력이 보다 좀 피해도 많고 보다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직은 감소세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위험하고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예. 그것은 우리가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 격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은 검사를 많이 해서 역학적인 능력을 좀 부과해서 보다 많은 확진자를 찾아낸다든지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적 물적 자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좀 많은 검사들을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지만 또 어느 정도 필수적인 생활은 또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PCR 검사를 해서 조금 음성이시라든지 백신을 맞으셨다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선택적으로 어떤 필수적인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조금 보장해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그린 패스 같은 것도 좀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좀 선택적인 경제 활동은 좀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와 더불어서 다른 조치들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조사를 해봤네요. 국민의 84% 10명 중 8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답은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러면 거리두기 조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된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 연장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방역을 뭔가 강화를 해서 이 상황을 좀 조기에 끝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의견 동의하지만 또 본인의 어떤 생활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휴가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사실 지금 조사에서는 이제 그걸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면 굉장히 망설이실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답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휴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도 실제로 그래도 몸이 시키는 대로 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수도권의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 자체를 이제 좀 계속해서 격상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이제 계속 붙여 나가는 게 네.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생활하는 데 어떤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이제 유행을 주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대단한, 더 효과적인 이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쭉 이제 이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적용하는 것처럼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필요도 사실 있는 거죠. 하지만 예. 여기에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가령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면 광역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거리두기를 경남이 일괄적으로 다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죠. 네. 하지만 적어도 도심 지역은 하나의 어떤 거리두기의 어떤 좀 단일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이 농어촌과는 분리해서, 즉 도시를 유형별로 묶어서 이제 적용해야 될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가령 이제 이 같은 도시는 아니지만 생활권이 비슷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이 출퇴근을 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경남이고 부산이지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전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10명 중 8명은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분들도 너무 답답해하는 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언론에 나온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4단계,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차량 시위도 한다고 하고 네.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업 행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업종에 따라서 지금 피해 보고 있는 정도가 또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피해가 심각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예. 좀 방역 수칙을 이 업종별 확진자를 어떤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좀 방역 수칙을 재정립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 때문에 거리두기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또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치명률을 중심에 놓는 방역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 부분은 우리 방역 당국이 볼 때는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 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중증화된다거나 또 사망으로 이어진다거나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손해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모로 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따로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해군 청해부대 한 300명 정도의 장병들이 대부분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좀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 건강하게 퇴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다시 또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꽤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감염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선내 구조라든지 또 그 승조원분들 간의 어떤 일상 밀접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런 것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을 감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전파력이 높고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까지 더해져서 거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감염이 안 되신 분들도 이제 일부 지적처럼 이미 감염이 지나갔기 때문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예. 거의 모든 분들이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전파력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밀접 접촉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IM 선교의 학생들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120명 중에 거의 뭐 116명이 확진될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비단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집한 접촉이 있게 되면은 많은 예. 분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또 이거 변이 바이러스니까 조심하고 아니면 조심 안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청해부대는 272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64명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샘플을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분 모두가 64명이 하나도 안 빼고 다 델타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272명도 거의 델타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바이러스가 예. 유입돼서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예. 한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전염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뭐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게 더 좀 심한가요? 네, 좀 심하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어떤 분석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 해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중증화율을 2배 이상 높인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델타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중증화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확진되신 분 대비 이제 중증화 되시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3% 이상 지금 최근에 증가한 것으로 질병청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50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및 사망자 수가 5.6배 증가, 그리고 중증화율은 2.4배 증가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중증화율도 증가하고 있고, 근데 중증화율은 증가하는데 사망률은 이렇게 많이 안 증가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지만은 예, 예. 이것은 이제 영국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신 분들이 최종 치료 결과가 끝날 때까지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명률을 판단한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치명률이 낮다고 인용하시는 분들은 그 치명률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위드 코로나를 좀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끼고 있는데 네. 이 한번 굳으면은 떼기 어렵거든요. 아마 이제 장기간 3개월 이상 투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분들이 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명률이 낮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을 판단할 때는 예. 신중하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고 2학기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8월 말부터 교육부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계속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었죠. 어떤 결정이 또 나올까요? 일단 그 2학기의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네. 방안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9일날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방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이제 유지가 되면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네. 8월 3주, 4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4단계일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에는 등교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학기를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 등교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고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걱정스럽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학기에는 어쨌든 좀 등교를 시켜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개선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학습 결손도 학습 결손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요구가 있는데 지금 이 방역 상황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쯤에 다음 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발표가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네. 다만 지금 일단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제 시도 교육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일단 나온 얘기들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교육부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유은혜 부총리는 일단 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학기에 전면 등교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이제 좀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제 언급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지금 종합해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등교 확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어쨌든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이제 전면 등교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는 각 학년별로 학교별로 이 밀집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면 등교는 불가능하지만 가령 어떤 학년에서는 3분의 2 밀집도를 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아마 이 밀집도 기준을 수정을 해서 전면 등교가 일정 정도는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변경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제 고려가 추가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급당 이제 인원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과밀학급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논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아마 종합해서 고려한 이제 방안이 9일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학생들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먼저 그럼 여쭤볼게요. 그 백신 접종이 많아져야지 이제 그나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먼저 학생들 먼저 얘기했으니까요. 아직 소아나 청소년들 백신 못 맞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학교도 계속 잘 보내고 싶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아이들 백신 맞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가 잘 되고 있나요 혹시? 네, 일단은 해외 연구 자료들을 많이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 12세 이상, 지금은 이제 16세 이상 고3은 이미 맞고 있는데 그처럼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면은 예. 연령이 확대될 것 같고요. 12세 이하, 그러니까 2세에서 12세 사이 같은 경우에 좀 해외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추적 결과를 보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예.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연령은 가을부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뭐 유치원이나 그 이하 연령도 겨울 정도에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상 결과와 또 이제 실제 접종 결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식약처에서 추가적인 허가를 허가해주고 예. 그다음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만들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빠르면 가을이나 겨울쯤에 초등학생 또 이제 그 이하 연령의 어린이들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사전 예약이 나이대별도 있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전 예약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지금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발달장애인, 심장질환자 등의 이제 이런 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접종은 26일에 파이자 모더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오후 8시부터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예약하는 것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18세부터 49세까지의 지자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이제 직군들이 있는데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택배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학원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오후 8시부터 예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통보가 갈 겁니다. 어떤 네. 분들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단 1, 2차 접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종 중에서도 이미 맞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도 통보가 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나이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40대 이하 일반 청장년층은 이제 다음 주부터 예약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9일부터 19일까지 10부제에 따라서 이제 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부제 하면은 우리가 뭐 지난번 마스크 이제 네. 구매할 때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첫날이 이제 9일 날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본인 생일이 9일, 19일, 29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약이 가능한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9일 날 오후 8시부터 예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12시가 지나면 10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헷갈릴 수가 헷갈리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9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즉 10일 오후 6시까지 이 끝자리가 이 생일의 끝자리가 9일이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러네요. 이 기준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이 예약을 시작하는 그 밤에 해당하는 날이 예. 자기의 어떤 생일의 끝자리가 같아야 된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